센터가 분리가 돼야 된다.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능도 당연히 그런 약간 사무 기능과 행정 기능에 치중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 현대적인 그런 이른바 복지센터, 서비스 센터의 기능들이 잘 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제 신축을 하게 되면 그런 기능들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입지 선정이나 아니면 그 시설의 구성 이런 면에서 그런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견이었고요. 문제는 이제 이거는 그 국비를 연결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함께 힘을 보태는 건 문제가 아닌데 결정은 시에서 해야 됩니다. 결정은 시가 해야 되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공감대 여론으로 이루고 있는 거니까 빠를 수도 좋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얘기를 마무리 짓고 장소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정이 되면 저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가 좀 부담을 덜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선거 앞두고 공약을 내걸거나 할 사안은 아니에요.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추진하거나 하는 게 조금 맞진 않을 것 같아요. 시장 선거 공약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공개적으로는 하여간 이렇게 함께 하겠다 또는 이제 좀 책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제 시 차원에서 공식 결정을 좀 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생선하시면 그 철도 이전은 가능할까요? 임진에 이설이요? 네. 저건 시내 상권 네. 촬영해서 네. 그 문제는 제가 이제 국토부하고 여러 번 얘기해서 국토부 입장은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논산 대전간 직선을 하는데 7,70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7,700억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조금 얹히는 건 가능해요. 근데 이번에 다 끝내놓고 또 나중에 하자 그거는 제가 앞으로 한 50년이나 100년 사이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국토부는 논산이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응할 용의가 있고 어차피 예산 투입이 7,700억인가 하는데 거기다 추가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게 됐을 때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우리가 요구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다 오케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철도 이설하게 되면 부적부터 이쪽 저쪽 부창동까지 이제 철도 부지가 있잖아요. 이게 철도 그러니까 코레일 땅입니다. 근데 이 코레일 땅을 대개 보면 이렇게 이설을 하게 되면 코레일이 주관을 해서 개발을 하게 돼요. 상가 개발이든 도심 개발이든 문화시설이 됐든 그래서 코레일이 주관해서 도심 재생 사업으로 국토부와 함께해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개발하겠다. 하게다 보면 민자 유치가 추가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 개발에 대한 부담은 크진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에서 예산 넣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그러니까 코레일과 국토부 관계에서만 논의할 게 아니고 우리 논산 시민 관점에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설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설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그 철도역, 논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던 생활권, 또 상권 이런 게 또 흔들리니까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화지시장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직선화 문제가 지금 일타 가격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자 직선을 할 때 이설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쟁점이 되거든요. 이 타이밍이 되면 논산시가 좀 시간을 가지고 이거 급하게 할 필요는 없고 시간을 가지고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국토부 차원에서는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철도 운영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약속했던 거, 예를 들면 시간, 공유력하고 시간을 뭐 단축시키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차, 횟수, 공주역 13회인데 우리 논산역은 15회, 18회에서 20회 정도까지 해서 거의 뭐 공주역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으로 KTX 운행이 가능한 실질적인 KTX 정차역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설을 하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이 우리가 이제 관철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설 문제는 우리 논산의 발전과 논산의 그 민생을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어떻게 할 건지를 논산 시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반대하는 분들이 어느 쪽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거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 이런 설득 과정이 계속 합의가 되면 하는 거고, 이걸 막 논산 시민들이 막 서로 막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건 좀 맞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뭐 이설을 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결론져서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하진 않고, 최종적으로 국토부 설득 계획이 완성이 되면 논산시 차원에서 한번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면 좋을지 공론의 과정 절차를 좀 만들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선 과정에서 아는 시민분들도 그렇고 당내 관계자들도 약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뭐 불공선 내지는 뭐 이러저런 여러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1차 경선에서 잡음 없이 잘 실어내고 본선에 올라가야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민주당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이런 그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의 구역 파업에 대해서 의원님 어떤 입장인가요? 막연한 구역 파업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도의원들이 이제 김종민 지지 선언한 걸 가지고 지금 그거 이외에는 아무 이슈가 없잖아요. 그거 뭐 다른 것도 없네? 그거 한 가지. 그것 때문에. 네, 그거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중앙당 얘기도 하고 이 당사자들 얘기도 했고, 또 제가 그거는 뭐 나서서 얘기할 사람도 아니고 또 경선의 쟁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시도의원 입장은 실제 사실입니다. 저하고 상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또 제가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냥 시도의원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이게 경선이 되면서 서로 간에 우리 당이 뭐 분열됐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 당이 단합해서 간다는 걸 좀 뭐 보여줘, 이렇게 상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일날 그 발표를 한다고 알았고, 당일날 문구까지 다 써서 저한테 보고를 우리 실무자들이 했는데, 제가 그걸 의원들한테 오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건 뭐 발표가 된 건데, 당의 입장이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당원당규 위반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죠. 제가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당원당규에 지지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지 마라 이런 추상적인 그런 이제 조항이 있는 건데, 이것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당해서 해준 겁니다. 앞으로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의원들이 그럼 앞으로 안 하겠다 이거 끝난 겁니다. 만약에 지지선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당원 당국이 있었다면 그분들 주장하는 게 맞아요. 징계를 하던 사과를 하던 뭐 심지어 탈당까지 하라고 하는데, 저는 좀 약간 너무 이제 그런 정치 공세로 가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그 당원 당규에 그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사무총장이 유권 해석을 해서 이번 선거 때는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꾸 쟁점이 될 요지가 있으니까 전국에서 이런 이슈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당원 당규 고 문구에 이런 것도 해당될 수가 있겠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에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행위가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뭐 의원님들이 이제 그 당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어떤 지지를 하는 뭐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뭐 전적으로 거기에 이제 협력을 해서 제가 의원들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그런 뭐 방향으로 어떤 선거운동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문제 제기를 뭐 처음에 한두 번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사실은 상황이 종료된 겁니다. 그 이후에 더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슈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징계할 건이냐, 그럼 이제 징계를 하거나, 사퇴할 건이냐, 사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인데 그런 이슈가 없고, 그건 중앙당에다 얘기를 해봐도 중앙당에서는 도당이나 중앙당은 당연히 그거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서 더 이상 이제 그런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잘 조심해라 이런 정도의 지침이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꾸 이렇게 거론하는 거가 큰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떤 뭐 그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논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든 뭐든 어떤 선거든 간에 이 선출직 공직자들이 다른 선출직 공직에 대한 그 당내 이 경선 때 어떻게 할 거냐. 저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선거할 때 이거 하지 마. 이거 당원 당규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후보를 지지를 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줄 세우게 한다고. 근데 솔직히 국회의원들이 어느 후보 지지 안 하고 또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항상 이제 현실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지 선언 같은 걸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아마 우리 당에 컨센서스가 좀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좀 서로들 협력해서 잘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뭐 양승국 장군님하고 저하고 전혀 무슨 뭐 어떤 마찰이 있거나 무슨 잡음이 있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맨날 만나면 뭐 반갑게 악수하고 그래도 잘 대화를 하고 있어요. 경선이라고 하는 건 당내에서 어떻게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해서 대표 선수 뽑는 거 아닙니까? 국가대표 뽑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사생결단 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경선은 경선대로 하고 대표가 뽑히면 또 같이 힘을 합쳐서 또 도와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거를 전제하고 약속을 하고 참여하는 게 경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럴 생각이 없다면 경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미 이제 경선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결과에 따라서 힘을 모아서 같이 가겠다는 거니까 그런 원칙을 잘 지켜서 가면 되고요. 저는 뭐 특별히 그래서 경선의 전략이다 이런 것도 저는 우리 같은 당내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게 우리 당원들이 반이거든요. 당원들 투표가.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 여론조사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새로 뭘 알리고 갑자기 새로운 뭔가 카드를 꺼내고 그렇게 해서 결판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선은 본선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 시민들이 뭐 정치에 관심 없던 분도 계시고 하다 보면 새로운 여러 가지 뉴스가 만들어지면서 어떤 그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경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우리 지지자들이 알고 있는 거,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경선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알고 있는 그런 유권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간에 어떤 선거 전략이나 이런 걸 가지고 경선의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난 4년 동안 했던 일을 잘 정확하게 성실하게 알리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대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경선은 뭐 특별히 우리가 복잡하게 머리를 쓸 일이 아니고 정말 정석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본선에 가면 좀 여러 가지로 이 유권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좀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원칙대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잘 소통해서 4년 동안 활동했던 걸 잘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지금 대책이 이 밑바닥까지 오면 좀 미진하다는 느낌도 아닌 게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만 하더라도 방역본부의 그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가 누적돼 있고, 또 마스크나 이런 것도 지금 들어보면 신청을 해도 지금 오질 않는다고 그래요, 사실적으로.
그 발병된 확진자가 나온 도시도 중요하지만 그 청정한 지역에 대한 방어도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이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책이 더 늘어나고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고령농이 있는 분들 같은 건 금산 지역인데 이런 지역도 코로나에 대한 그 예방이나 대책이 지방정부에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 의원님 생각은 코로나 대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 저는 이렇게 좀 조직이나 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닥치면 항상 생각하는 게 배가 폭풍우를 만나면 폭풍우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어떤 이제 선장이 한 얘기인데요. 제가 책에서 그 얘기를 참 공감을 하는데, 되게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다들 이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하고 다 간판 위로 올라오면 그 배는 위기 극복을 못한다고 난파당할 가능성이 높고,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가 있는 자리,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 맡은 일을 확실하게 해내면 그 배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배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 가판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이제 대응 태세를 어떻게 만들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있는 맡은 역할에 충실한 이런 시스템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이제 정부의 가장 큰 임무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이제 뭐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이제 시에서 잘 소통을 해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그 아침에 출근해서 하다 보니까 택시 기사님이 이제 차를 세워놓고 여러 가지 택시 기사님들에 대한 대책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접촉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상당히 그 현장에서 소통을 해서 또 이제 이 업무 개통에 따라서 좀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 중앙정부는 뭐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지금까지 잘했다고 해서 내일도 잘하라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고, 이번에 신천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오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천지 교회로 연결되는 또 다른 코스가 있었다는 게 이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이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력이나 대응 체계는 우리가 한 3번의 메르스, 뭐 사스, 신종플루 해가지고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해봐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훈련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대응을 잘 하고 있고, 또 국민들 의식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뭐 이런 행정체계의 어떤 뭐 나름대로 좀 훈련되어 있는 거, 이건 뭐 정권을 떠나서 뭐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뭐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요, 그때 메르스 때 했던 사람이 욕 진짜 그때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름대로 경험하면서 새롭게 극복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런 신천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또 상당히 위기 상황이 또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끝까지 정부와 이 맡은 사람들을 믿고, 또 일을 맡은 사람은 뭐 중앙부처든지 지방이든지 자기가 맡은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장악을 해서 거기에서 구멍이 나지 않게. 우리 축구도 마찬가지죠. 자기 포지션에서 막아내야 축구가 되는 거지, 다 골 맞는다고 돌아다니면 동네 축구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체제를 잘 갖춰가고 있고, 고비를 좀 잘 넘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역도 방역인데 저는 더 걱정스러운 건 경제의 민생 상황이에요.
제가 IMF 때도 좀 봤는데 이런 정도까지 자영업이라든가 일선 이 상거래가 위축되어 있다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현장 가보면 이제 조그마한 동네 식당들은 매출이 한 20-30%밖에 안 나오죠. 실제로 거기만이 아니라 관광, 교통, 움직이는 건 다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대로 시간을 끌면 상당히 이제 위험하다. 왜냐면 우리도 피도요, 몸에 피가 만약에 어디 갔다 막혔다. 그러면 빨리 이거를 뚫어내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괴사 상태가 되고는 그 다음에는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게 정부의 이게 운의 좌뇌 두 가지 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 고민도 상당히 깊습니다, 지금. 누구는 뭐 야당에서 자꾸 이거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금 있어 극복한다 이런 메시지를 눈물을 가지고 뭐 아니하다고 그러는데, 이 전염병 방역 상태만 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면 그 말이 맞죠. 당연히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무 지금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경제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가능한 한 좀 이 민생 경제의 어떤 그 경색을 좀 풀기 위해서 방역은 방역대로 하고 또 우리 좀 경제 활동은 좀 제대로 해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안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방역만 잘한다고 해서 완전히 지금 경제를 이렇게 막아놓으면 나중에 더 흐름이 커질 것 같아요. 정부가 그 두 가지를 잘 지금 대처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요 지금 경제 민생에 대한 현장 대책들 이런 것들을 잘 추진을 해서 지금 중앙부처가 다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아마 종합적인 1차 대책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다음 주쯤이면 아마 여야 간에 좀 결론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선거할 때 이제 그게 뭐 상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생각이 드는 게, 정말 하던 일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4년 안에 끝나지가 않아요. 일이 뭐 간단한 일이 끝나죠. 근데 큰일, 굵직한 일들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국방산업단지만 해도요, 이게 사실 2014년도에 도에서 TF만도 시작된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7년이에요. 제가 16년에 당선됐죠. 그게 제 공약이에요. 그게 제 첫 번째 공약입니다. 그리고 17년에 대선 때 대선 공약으로 집어넣었잖아요. 공약으로 집어넣으니까 이제 좀 되나 보다. 사실은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공약으로 올라간 것 중에 한 반, 심지어 한 3분의 2까지 이 지역 공약들은 다 아웃입니다. 그래서 실제 당선돼서 대통령이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최종 약속을 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거기에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에 집어넣는 거, 특히 이런 지역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집어넣는 거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 그때 이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시작된 거죠. 18년 시작이 돼서 이제 지금 예타 검토를 하고 있고, LH에서 일단은 공사를 맡아서 하는 걸로 조율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행정 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뭐냐? 그냥 알아서 다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일단 국방산업단지는 일단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방산업단지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이대로 그냥 가면 그냥 좀 조그마한 기업들 모여가지고 그냥 모양만 내는 국방산업단지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주력 기업이 대기업이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이 들어와서 정말 우리 논산의 지역 경제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국방산업단지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국회의원의 일입니다. 산업단지 들어오면 어떤 기업이 주력 기업으로 앵커 기업으로 들어올 거냐 하는 거는 이건 행정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LH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충남도나 논산시의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재선이 되면 국방산업단지가 현재 충남도의 예상으로는
인구 증가가 한 15,000에서 2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요 기업체 숫자 정도를 채우면 그 정도 될 겁니다. 15,000, 2만 명이 증가가 되더라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논산이 지난 논산군이 생긴 이래 한 100년 지났는데 100년 동안 논산 지역 경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게 한 2번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래 논산이는 교통도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특별히 산업이 없었어요, 논산이. 농업에다가 교통 신장로 때문에 논산이라는 도시가 발전한 건데 이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논산 훈련소입니다. 훈련소가 들어오면서 주변에 상권들이 형성되고 하면서 논산의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 그게 50년, 60년, 70년, 이게 한 30년 정도를 이제 그 논산 훈련소가 나름대로 논산의 지역 경제에 일종의 화력 역할을 했던 건데 그거는 뭐 그 정도 가지고는 사실 먹고 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시들해질 쯤에 나온 게 딸기 하우스입니다. 아마 80년대 후반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논산에 딸기 하우스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전국에서 딸기 농사를 제일 많이 짓잖아요. 매출이 이제 몇천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사실 이게 우리 논산의 지역 경제를 엄청나게 또 그동안에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별게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 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해서 공무원들 여기 이사 못 가게 해야 된다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산업 특히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방산업은 모든 그 우리 산업 발전 시기마다 다 최첨단을 달리기 국방산업. 국방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거는 우리 논산이 그냥 어디 우리가 조선업이나 철강업 같이 옛날 낡은 그 제조업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다라고 하는 상징이라고 좀 보면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방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논산이 새로운 세 번째 지역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는데 그 전 단계의 훈련소로 인한 상권, 딸기하우스로 인한 농업, 산업, 농산업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계기가 될 거다. 그리고 제가 재선이 돼서 정말 주력 기업, 앵커 기업을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저는 인구가 15,000, 2만이 아니고 3만, 5만 정도까지도 확대될 수가 있다. 지금 아산 탕정 보세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한 3, 4만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아산 탕정 자체가 아산시 전체를 끌고 갑니다. 30만. 우리가 그런 탕정 디스플레이 단지 같은 규모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렇게 국가적으로 딱 개런티돼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고 모두 국방산업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판이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뭘 채워넣느냐 하는 건 앞으로 노력하기 나름이에요. 제품은 괜찮아요. 이 제품에다가 파느냐 못 파느냐 이건 영업사원의 역량에 달린 거죠. 영업만 잘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의원이 국방산업단지 내용을 채워내는 그런 영업본부장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재선돼서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일이고요. 사실은 그동안의 초선 때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조처가 마무리되면 바로 우리 국방산업단지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 논산이 이제 야 우리 지역 경제가 뭐 먹고 사냐 딸기도 이제 경쟁이 심해서 어렵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새로운 산업이 중심 산업이 있는 그런 논산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천안 아산에 좀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대전 논산 쪽에 불러오기가 그 산업 벨트가 만들어질 거라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